그런 모멘트까지 오면서 아하,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시간이 없으니까 타이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 다음 퀘션은 왜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까? 퀘션이 생길 수가 있죠. 제가 보면은 여성이 남성보다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출생, 뭐 육아 등등.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지금 여학생들은 남학생들하고 경쟁해서 커리어, 뭐 잡 이런 것까지 하는 요새 여성들은 저기 있는 원더우먼, 그러니까 데보라 샤가 뉴욕 그 맨하탄에 있는 버나드의 지금 총장입니다. 그래서 그 페미니스트 총장은 아니지만 이 데보라 샤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처음 여성 패컬티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타이틀이 이제 요새 여성들은 원더우먼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 플레이트에서 몇 개를 이제 떨어뜨려라 하는 이제 그런 어드바이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오래 사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한국에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7년이나 더 오래 살아요. 남자는 78세가 라이프 익스펙턴시 에버리지고 여자는 85살. 그 퀘션을 이해를 뭔가 하려던 그 다음에 넘어가죠. 제가 설명은 하지 못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세요. 넘어가죠. 그 다음 질문은 한국은 어떻게 세계 제1의 IT 강국이 되었나? 뭐 여기 계신 분은 테크놀로지 사이언스에 관계되니까 너무너무나 퍼밀리어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하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데이터들을 찾아보면은 인터넷 사용 숫자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등등 한국이 정말 잘하고 있어요. 1등 아니면 2등의 그런 통계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이 IT의 강국이 됐다라는 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또 퀴즈가, 저도 옛날에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자꾸 퀴즈 하고 싶은 생각이 나요. GDP라는 게 Gross Domestic Product, 그 나라의 경제력을 가늠하는 지표인데 한국이 금년에 대체 몇 등, 랭킹 몇 등인지 아시는 분? GDP, 11등 끝. 작년에는 몇 등이었어요? 작년에 몇 등이었던지 아는 사람? 작년엔 12등이었어요. 근데 왜 12등이 11등으로 됐을까? 뭘 잘했는데 한국이? 누가 그러면은 11등에서 자리를 내주고 우리가 11등으로 올라갔는지, 그것도 게싱 하실 분? 여기 경제 쪽 하시는 분은 없네. 그런데도 브라질은 아직 우리보다 위에 있습니다. 브라질, 인도는 다 위에 있는데 우리보다 작년에는 10등이었는데 지금 15등 된 나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12등에서 11등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올라간 거예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아니에요. 이태리는 우리보다 아직도 앞서 있어요. 스페인은 밑에 있어요. 우리보다. 러시아예요. 러시아. 왜? 원유 값이 그냥 80 몇 불 하다가 지금 40 몇 불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나 큰 레비뉴가 그냥 반동강이나 난. 그러니까 러시아는 작년만 해도 2.3 트릴리언 달러가 GDP 토탈인데 지금 1.2가 돼버렸어 거의.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CNN에 그 어떤 한국에 대한 특집이 있었는데 그 한국이 가장 잘하는 10가지를 골랐어요. CNN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스마트 문화가 한국이 상하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 당신 그 미래를 보고 싶으면 한국행 비행기를 타라 할 정도로 그런 아주 스트롱한 인터레스팅한 타이틀로 이제 CNN 특집이었는데 그 넘어가죠. 그 10가지가 뭔가 제가 이제 모아봤어요. 첫째가 IT예요. 그러니까 와이어드 컬처.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거기에 상당하는 이제 사진들을 모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카드, 크레딧 카드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쓴대요, 한국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워커홀릭, 세계에서 주당 일하는 숫자가 아직도 제일 1등이래요. 워커홀릭. 그다음에는 네 번째가 비즈니스 드링킹, 뭐 폭탄주니 이런 거가 세계에서 유명하대요. 그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재밌는데 Innovative Cosmetics, 화장품이 정말 기상천외한 화장품을 많이 개발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쥐의 냄새 맡는 거, 사람의 냄새 맡는 거 하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어드바이저를 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데이트나 선보러 가시는 분은 화장을 안 하고 가셔야 돼. 그리고 그 상대방도 화장을 하지 말고 오라 그래야 돼. 그래야지 추루한 자기 MHC가 다른 배우자를
찾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내가 들으니까 그 이노베이티브 코스메틱이 여자 것만 아니고 남자 것도 문장 많대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화장을 나가면 헛거야. 진짜 트루 MHC가 다른 배우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거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그럼 쥐들은 어떻게 하냐? 쥐들은 화장품이 없어요. 네? 그래서 뉴욕 시내 쥐들이 지난 5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인크리즈 했는데 뉴욕 시내 사는 사람은 50년 동안에 한 7밀리언에서 8밀리언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아마 화장품의 그 원인이 됐을지도 몰라요. Anyways, 그 다음에 이제 female golfer, 뭐 너무 잘하시니까 미국에 있는 그냥 LPGA를 확 쓰는 그 여성 골프 팀들. 그다음에 스타크래프트, 놀라운 게 비디오 게임이 한국 시장이 그렇게 크대요. 비디오 게임 스타크래프트. 그다음에 그 항공기의 그 플라이트 어텐던스 서비스가 세계에서 최고다. 저 이번에 칼 타고 왔는데도 그걸 이제 다시 느끼게 되죠. 그 다음에는 재밌는 게 여러분하고 관계 있는 넘버 9이 블라인드 데이트 횟수가 젊은 사람들이 블라인드 데이트 횟수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여기서 블라인드 데이트? 소개팅을 제일 많이 한대요. 세계에서. 그래요? 가이스트 학생들 그래요? 어때요? 만약에 안 한다면은 그 에버리지보다 못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소개팅 열심히 하세요. 통계를 맞추기 위해서. 그다음에 플라스틱 서저리도 세계에서 제일 하는 나라. 뭐 다 하는데 이걸 제가 사진을 다 골라놓고 보니까 이게 놀라운 거야. 도미넌트하게 여성이 관계되고 여성이 직접 인발브 되든지 그런 거예요. 여기서 뭐 술 먹는 거 빼놓고는 아마 술도 여성이 남자는 지지 않겠지만 대부분 다 여성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바로 우먼 파워가 이렇게 물론 대통령을 뽑을 정도로 미국보다 벌써 앞서서 할 정도로 여성 파워가 큰 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아까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빼먹었는데 넘어가더라고. 교육에서도 여성 파워가 너무 스트롱한 거예요. 아버지들은 그냥 뒷전에 있고 어머니들이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그 교육 아까 그 제가 공자 이야기하면서 저희들 클 때는 공자 어머님이 그렇게 훌륭한 어머님이라는 걸 듣질 못했는데 제가 보면은 맹자 어머님 이상으로 훌륭한 분이 공자의 어머님이에요. 그런 오케이 넘어가죠. 그러면 제 나름대로 IT 강국이 어떻게 됐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 이제 적어봤는데 흔히 말하기를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을 창제해가지고 그것이 요새 뭐 텍스트 메시징 하는데 영어랑 컴퓨터하고 또는 하이스피드로 가능하다. 뭐 맞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훨씬 앞서서 이런 우리 선조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백그라운드 때문에 지금 IT 강국이 됐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뒤로 가고 싶은가 하면 신라시대 때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신라시대 때 가기 전에 고려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금속활자가 벌써 1234년에 만들어져서 프린팅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거기 남아있는 책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책이 직지라는 책인데 여기 있듯이 직지라는 책인데 한 권이 그 두 권으로 된 책인데 그 중에 한 권이 한국에 없어요. 불행히도. 그게 어디 있죠? 예? 어디? 프랑스 국립 이제 도서관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유일하게 남아있는 책이 프린팅된 게 1377년이에요. 그것만 해도 구텐버르크의 그 바이블 프린팅하는 거다 약 7, 80년이 앞섰는데 1997년 타임 앤 라이프 매거진이 어떤 서베이를 했느냐면 지금까지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이 뭔가를 서베이를 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구텐베르크의 무버블 프린팅 테크놀로지라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97년이 될 때까지 한국의 금속 활자에 대한 게 세계 전문가들한테도 인지가 안 된 것던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제가 찾은 게 2005년에 서울서 디지털 컨퍼런스라는 무슨 그런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 미국의 바이스 프레지던트였던 엘 고어가 저 인바이트를 받아서 한 그 키노트 스피커 속에 구텐베르크의 테크놀로지는 한국의 이제 그 금속 활자의 영향을 받았다, 디렉트하게 받았다는 그런 이제 컨퍼메이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텐베르크하고 한국의 금속 활자는 적어도 200년의 갭이 있는데 그 시대 때 실크로드 등을 통해서 유럽이 계속 중국이나 동양의 그 문물을 이제 수입해 갔는데 한국 금속 활자로 프린트된 책의 기술을 몰랐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로 그 시대 때는 성했나 하면은 금속 활자로 고려시대 때 금속 활자로 찍은 책들이 몇천 권씩 송나라에서 수입을 했어요. 한국에서.
그 정도로 그 프린팅 비즈니스가 발전돼 있어요. 프린팅이 뭡니까? 그게 바로 IT예요. IT. 그런데 그럼 뒤로 가서 금속 활자가 나오기 전에 벌써 고려시대 때 목판 활자를 썼어요.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팔만대장경입니다. 그 목판 활자를 고려시대 때만 쓴 게 아니고 신라시대 때도 썼대요. 근데 신라시대 때 또 유니크한 것이 그 종, 신라의 종, 범종들이 있는데 그거의 캐스팅, 제가 전공이 메탈러지 아닙니까? 그래서 캐스팅한 기술이 그때 훨씬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있었대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일본을 이거 통치하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신라 정도를 말하자면은 뭐라고 해요? 그거를 그렇게 밀반입을 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신라종이 한국에 있는 것보다 일본에 더 많대요. 그 이야기는 캐스팅, 그 시대 때 캐스팅 기술이, 그 메탈 캐스팅 기술이 한국이 월등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 그 이야기는 벌써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몇백 년 또는 천년 이상의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21세기에 와서 IT 강국이 될 수 있는 그 베이스가 있었다.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 이 센텐스인데, 제가 작년에 세종 리더십 연구소 박현모 소장의 이제 강연을 들었더니 이 강연 속에서 세종 시대 때 1918년부터 세종이 32년 동안 제위에 있었는데 그 동안에 세계에 있는 과학 기술을 비교를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과학자들이. 그래서 일본 무슨 과학 무슨 저 사전에 나온 데이터를 이 양반이 이야기하는데 코드가 C4J0K21O19이에요. 그러니까 C4는 차이나가 그 당시에 노벨상이 없었지만 만약에 노벨상을 있다고 가정하면 노벨상 캔디데이트가 된 아이템이 몇 개냐 했더니 차이나에서 나온 게 4개래요. 그 다음에 일본서는 불행히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 32년 동안에. 한국에서는 세종대왕 때 뭐 한글, 주국이 뭐 등등 해가지고 21건이 잡힌 거예요. 이건 우리 학자들이 한 게 아니고 일본 학자들이 그렇게 태블레이션 한 거예요. 그 나머지 O19는 나머지 나라들 유럽인이 뭐 등등 해서 다 한 것이 뭐 사우디 등등 해서 한 것이 19개. 그러니까 한국은 벌써 세종대왕 때 과학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었다는 걸 이걸 증명한다고 이 양반이 이제 한 강의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있는 질문만 보고 넘어갔어요. 이건 사실 제 질문이 아니에요. 이 손성태 교수가 몇 년 전부터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메리카 인디아는 우리 민족인가? 멕시코 아즈텍 잉카인은 한국말을 쓴다. 아메리카로 떠난 바레인. 이런 이야기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슬라이드에 있는 것이 이 양반은 멕시코 시티 대학에서 스페니쉬어로 PhD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 돌아와서 아마 배재대학의 스페니쉬어과에 계신 것 같은데 자기가 PhD 논문을 하면서 보니까 스페니쉬로 쓰여 있는 글들이 멕시코 학자들이나 스페니쉬 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나 센텐스가 자기 귀 속에는 금방 들어와요. 예를 들면은 저기 있는 것처럼 탑에 다 그린이 다 맞춘이로 돼 있어요. 맞춘이. 다 그린이도 있는데 그 다음에 다 그린이. 그러니까 다 그린이 딱 하니까 그게 화가래요. 화가. 다 맞춘이는 점쟁이래요. 내 집. 그런 example들을 찾아내면서 그 아즈텍 스페니쉬한테 컨커되기 전에 마지막 롤링 클래스에 있던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 링퀴스틱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칼초나 그거를 보면은 그 그림들이 남아 있으니까 한국 옛날의 그 상투라든지 이런 한복 입었던 증거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왜 흰옷 입기를 좋아하나? 백이민족. 그래서 우리가 백이민족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저희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도 최근에 와서 풀리기 시작한 것이 김정민 박사가 카자흐스탄 앤드 몽골리아에서 PhD 하고 있는 이 사람도 젊은 사람이 한 50대 40대 말에서 50대 되는 사람이 부터 이제 한국에 와서 강연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왜 한국 사람하고 흰옷하고가 관계가 있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죠.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종교 생활에 열심인가? 뭐 교회가 너무 많고 세계적인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서울에 뭐 절에는 얼마나 열심히 갔어요. 그리고 아직도 무속인들, 무당. 여기 아까 말한 것이 무당이 입는 옷이
색동저고리예요. 색동저고리 유래가 여기서 온 거래요. 예. 레인보우인데 그러면 레인보우 색동저고리가 뭔가? 뭐 성경에도 있지만 레인보우는 하늘하고 땅하고 연결하는 신의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그 매개체였대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종교 신앙심이 많은 건 이 양반 이야기에 의하면은 옛날에 우리가 옛날이라는 게 거의 1000년 가까이 유목민 시절에 유라시아를 돌아다닐 때 한국 민족은 4가지 클래스 중에 스키타이 컬처의 4가지 중에 세컨 컬처였는데 그 컬처가 샤만 클래스, 요새 말하면 승려, 성직자 그런 클래스였대요. 그러면서 흰옷을 입었대. 그래서 아직도 몽고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부르는 여러 가지 말 중에 흰옷을 입는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 게 있대. 그리고 무지개의 사람들 그런 말도 있대. 넘어가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몇 분이 남은 거죠? 10분? 이제 배움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눔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그 헤드 슬라이드가 Pursuing Excellence with a Servant Heart라는 게 지난 8월에 UKC US 코리아 컨퍼런스가 애틀랜타에 있었어요. 그때 그 컨퍼런스의 팀이 그거였고 우리 강 총장님이 그 컨퍼런스의 키노트 스피커 중에 한 사람인데 그때 똑같은 타이틀로 카리스트 자랑을 한참 하셨어요. 얼마나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했는지 제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가 주는 제일 최고의 영예상 Outstanding Contribution 제 현 회장인 김영수 박사한테 넘어가죠. 나눔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10분에 다 줄여야 되는데 무엇을 나눌 것인가? 우선 떠오르는 게 돈을 나눠야죠. 재물. 근데 돈 아니고도 나눌 게 많아요. 특히 여러분들은 내가 나눌 게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간, 재능, 뭐 시간은 없을지 모르지만 시간, 재능, 정성, 사랑, 지식, 지혜, 경험 등등 얼마나 많아요. 나눌 게. 그런데 벌써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나 생각을 2000년 전, 3000년 전에 하고 있었어요. 불교에서 흔히 쓰는 무제칠시라는 게 있대요. 무제칠시에 대해서 아시는 분, 무제칠시. example을 들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날 저 한 젊은이가 석가모니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선생님 나는 왜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석가모니께서 자네는 베풀지를 않았구나. 많이 베풀면서 살지 않았구나. 그랬더니 나는 백수입니다. 베풀 게 없습니다. 돈도 없고 잡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시는 석가모니가 하시는 말이 돈 아니고도 베풀 수 있는 게 이렇게 7가지나 된다. 그 7가지 중에 한두 개를 맞힐 수 있는 사람들은 맞힐 수 없으면은 야, 환시, 심시, 신시, 좌시, 찰시, 야, 뭐 등등 7개가 있어요. 저 불교 신자신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찾아보세요. 무제칠시. 무엇을 위해 봉사할 건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게 이제 서브젝트인데 넘어가시죠. 제가 8월에 한 달쯤 전에 그 뉴저지에 있는 한인 상공 경제인 연합회에서 한 이제 세미나의 타이틀입니다. Five Principles for Successful Life. 그게 아주 어마어마한 타이틀인데 그것이 이제 Five Principle이 저게 Contact, Reality, Concentration, Repetition. 라스트가 Principle of Purpose. 그 Principle CRP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1시간 이상 필요하니까 넘어가면서 제가 원하는 거는 제 라스트 프린시플, 고상한 목적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그러니까 Principle of Noble Purpose.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남을 돕기 위해서 공부하라 또는 배우라 하는 것이 그 Noble Purpose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Learn to Share, Earn to Share. 그것이 그 Philanthropy, Love to Mankind.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하는데 미국이 200년밖에 안 된 나라인데 필랜스로피가 그렇게 성한데 한국은 5000년 동안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나라인데 대체 우리 조상들은 그런 필랜스로픽한 컨셉트나 그런 프랙티가 찾아낸 것이 홍익인간입니다. 아차, 이게 바로 필랜스로피한 그런 액티비티니까 홍익인간 여러분 잘 아시죠? 단군 조선의 건국 이념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됐을 때 교육 이념이기도 합니다. 그 홍익인간이 다름이 아닌 필랜스로피예요. 그래서 그 미국서 이제 그 필랜스로피스의 롤 모델로 뭐 앤드류 카네기, 록펠러, 지금 살아 있는 존 오프라 윈프리 등등 빌 게이츠 다 들어가죠. 결국
돈을 이 사람들이 많이 벌어서 억만장자 빌리어네가 돼서 그 후세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기억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어떻게 벌었는지 보다는 어떻게 나눴는지가 기억된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이게 이제 아주 재밌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Outliers라는 책이 2008년에 멜컴 그래드웰이 쓴 책이에요. 이거 아직 보시지 않은 분은 꼭 한번 보세요. 그 한 챕터에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 1등부터 75등까지 그래서 1등이 누군가 하면 존 록펠러예요. 그 많이 벌었던 돈을 요새 그 이제 2008년 당시의 달러로 환산했더니 300 빌리언 이상 벌은 거예요. 물론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같은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쭉 내려오는데 그 다음에 앤드류 카네기, 뭐 밴더빌트, 멜론, 포드, 지랄드 등등 나오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고 여기 미국 사람이 아닌 사람은 프랑스 이제 스테픈 제랄드도 오리진은 프랑스에서 왔지만 나중에 미국 귀화해서 이제 미국 사람이 된 거예요. 오직 아닌 사람은 멕시코 사람밖에 없어요. 그 75명 중에 45명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 많은 이제 빌리언애들 중에서 1831년에서 40년에 난 사람이 14명이나 돼요. 등등 그런 이야기 저 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 테이블을 마디파이를 했어요. 어떻게 마디파이 했느냐 하면은 그 75명 중에서 필랜트로픽한 액티비티를 시그니피컨트하게 한 사람만 제가 몇 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빨간 색깔로 돼 있는 게 필랜트로피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선 사업이나 구호 사업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조금 전에 결론이 결국은 그러니까 그 리스트도 거의 뭐 그러니까 돈 많이 번 사람들이 결국은 다 사회에 환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싶다 하는데 그 목적은 결국은 나누는 데 있어요. 쉐어링 하는데 쉐어링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example로 오프라 윈프리 너무나 잘 아는 지금 이제 60이 이제 방금 넘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오프라 윈프리 쇼 그게 뭐 그 미국 그 톡쇼 중에서 아주 하이스트 레이트를 아주 롱기스트 이제 지속한 그런 이제 쇼고 그 여기 보면 디스크립션 most 그 인플루언셜 그런 우먼이기도 하고 그 필랜트로픽한 액티비티를 제일 많이 한 그 아메리칸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거를 보다가 작년에 그 스탠포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제 오프라 윈프리를 이제 초청해서 인터뷰를 이제 1시간 했어요. 그때 타이틀이 이제 뭐 커리어 앤 라이프 앤 리더십이에요. 그것을 이제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아마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어드바이저들을 했어요. 그다음 넘어가죠.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 이제 2006년에 이제 뉴욕 타임즈에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이 브릿지 게임 하는 사진을 내놓으면서 그 기사의 아티클은 31 빌리언 달러 gift between friends.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은 그때 이제 워런 버핏이 총 재산이 한 67 빌리언 있었는데 그중에 거의 뭐 여기 보면 31 빌리언 반에 해당하는 것을 빌 게이츠하고 그 자기 와이프 모렌다가 파운데이 한 그 말하자면 그 파운데이션에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공익 사업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워런 버핏은 존경받고 앞으로도 계속 기억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벌었나 보다는 어떻게 돈을 썼는지 어떻게 쉐어했는지로 결국은 후세에 기억되는 겁니다. 그다음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제 이제 경험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깨달은 건데 골든 룰이라는 게 있어요. 골든 룰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되는 그런 어떤 관계로 우리가 살아야 될 건가. 그러니까 공자님한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공자님 이렇게 티칭이 너무 많은데 이거 다 따라할 수 없는데 한 가지만 내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걸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공자님이 말씀하신 게 그 다음 슬라이드. 공자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8자로 간단하게 말했는데 재밌는 거는 공자님 말씀 2500년 전에 하신 거나 예수님 말씀하신 거나 공자님이 이거 저 뭡니까 그 네거티브 컨텍스트로 했으면은 예수님은 그거를 포지티브하게 긍정문으로 다 말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석가도 마찬가지고. 더 재밌는 거는
금년에 그 2주 전에 로마 교황이 이제 컨그레스를 비짓했어요. US 컨그레스를 이제 상원 합동을 했는데 그때 이 양반이 골든 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골든 룰, 미국 사람들이 골든 룰에 의해서 프랙티스해야 된다. 그다음 넘어가죠. 시간이 됐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공자의 이력서. 공자의 이력서. 그 이 스토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공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천하를 주유하면서 고생을 할 때 어떤 나라, 아마 초나라라고 생각되는데 갔더니 거기 있는 재상이 공자 그 제자 자로한테 물었어요. 대체 당신 그 스승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제자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날 대답을 못하고 선생한테 그 다음날 가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선생님에 대해서 혹시 누가 될까봐 아무런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왜 자네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하면서 16자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밟은 망식 낙이 망우 부지불로 장지우운이, 그걸 번역하면은 배움을 좋아하여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밥 먹는 것도 있고 즐거움으로 걱정을 잊으며 늙음이 다가오는 것조차 잊을 정도다. 여기 이제 영어 번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자랑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한다는 건 자랑을 굉장히 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밟은 망식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모르는 게 생기면은, 질문이 생기면, 그 소리예요. 우리 세미나에 질문이 생기면, 큰 레드 퀘스천 마크가 생기면은 자기가 밥 먹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또 그 공부하는 것 때문에 즐거워서 낙이 걱정 근심까지 다 잊어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그 다음 센텐스는 뭐냐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늙음이 부지 너지 장지우니, 늙음이 조금 다가오는 것까지도 내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아마 공자가 60이나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제가 이 세컨드 센텐스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공자가 16글자로 우리는 지금 자기 레저멘을 스펙으로 채워놓으라고 몇 페이지를 하는데 16글자로 자기의 이력서를 남긴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요점 정리입니다. Life is a process of learning and sharing. Success is a process, not a goal. 한 센텐스마다 뭐 설명을 하려면 더 지나는데, learn to share. 오늘 세미나의 이제 키 포인트는 learn to share, earn to share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조상들이 벌써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크게 도와주자. 그 홍익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게 많이 잘못 와전됐다고 합니다. 홍익인간의 바른 번역은 크게 도와주자는 게 홍익이랍니다. 이득날 이자가 아니고 홍익. 도와준다는 익자래요. 그리고 홍자는 크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크게 도와주는, 인간을 크게 도와주는 정신이 홍익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필랜트로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뭐 늙음까지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은데 밟은 망식 낙이 망우. 아마 공자님이 요새 사셨으면은 이 양반 아마 잠도 안 잤을 거예요. 요새 인터넷이나 구글에서 인포메이션 얼마나 쉽게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잠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긴 먹는 거는 잊어버린다 하는데 요새는 아마 불편하면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 긴 시간 너무 재밌는 강연 너무 감사했고요. 그러면 그 질문을 간단하게 그냥 그래도 뭐 질문 간단하게 한두 개 정도만 학생 중에서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